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를 참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욱하는 성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태도입니다.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화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지만 호흡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재평가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화를 내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은 우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해줍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이나 말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선택과 표현 방법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와 같이 자신의 느낌을 담백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우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욱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하루는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감정 조절과 관련된 독서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우리 삶을 더 차분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를 억제하지 못해 중요한 관계에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며 실천한다면 우리는 욱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차분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욱하는 성격 자체를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스리느냐입니다. 감정 조절은 일종의 기술이자 마음가짐이며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 5가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화를 참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욱하는 성격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감정 조절을 넘어 우리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태도입니다.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화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지만 호흡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피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시간을 줍니다. 둘째,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이 문제를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재평가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화를 내기 전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던진 질문들은 우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아보게 하고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해줍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욱하는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동이나 말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이를 억누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선택과 표현 방법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와 같이 자신의 느낌을 담백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우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섯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욱하는 성격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오늘 하루는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작은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감정 조절과 관련된 독서나 명상 같은 활동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우리 삶을 더 차분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를 억제하지 못해 중요한 관계에서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며 실천한다면 우리는 욱하는 성격에서 벗어나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에서 화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차분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욱하는 성격 자체를 비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스리느냐입니다.
감정 조절은 일종의 기술이자 마음가짐이며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 5가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